이번에는 아두이노와 블루투스를 연동하는 방법에 앞서 블루투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는 1994년 스웨덴 통신 장비인 에릭슨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된 근거리 무선 통신 규격입니다. 이후 블루투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시점은 1998년인데 에릭슨, 노키아, IBM, 도시바, 인텔 등 여러의 IT 통신 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블루투스 SIG라는 것을 결성해서 본격적인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루투스 INC라는 헤드쿼터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전경입니다. 블루투스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10m 이내의 다양한 소형 기기들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어폰, 마우스, 키보드 등을 예전에는 우리가 유선 케이블로 많이 연결해서 썼는데 이를 블루투스를 이용해 가지고 무선 통신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대부분에 대한 장비들은 다 모두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블루투스의 로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블루투스 로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블루투스라는 로고는 10세기경 스칸디나비아에서 통일했던 덴마크와 노르웨이 국왕의 헤럴드 트루투스의 별명인 푸른 이빨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로고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로고의 경우도 하랄의 H와 블루투스의 B를 뜻하는 스칸디나비아의 룬 문자에서 따온 형태로 요 모양과 요 모양을 이제 합쳐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다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무선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대인 ISM 주파수 대역의 2400에서 2483.5M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아래 주파수를 쓰는 다른 시스템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2400MHz 이후에 2MHz, 2483.5MHz 이전의 3.5MHz까지의 범위를 제외한 2400MHz 이후에 2483.5 이전 3.5MHz 범위를 제외한 2402에서 2480MHz의 총 79개의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투스는 ISM이라는 주파수대 영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ISM 주파수대 영역은 주파수 부분에서 한 이 정도 폭을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 과학, 의료 등 할당된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를 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 없는 개인 무전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마추어 무선랜 블루투스가 이 ISM 영역에 해당됩니다. 블루투스는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많은 장치들이 우리 서로가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전파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파수 호핑, 프리퀀시 호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채널 간 특정한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로 전파의 간섭을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블루투스 버전이 계속 변경이 되는데 초창기의 블루투스 버전은 1.0으로 2.4GHz의 주파수 영역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 영역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 와이파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802.11.b 주파수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장치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블루투스는 비어있는 다른 우리 아까 전에 호핑 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기의 버전에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1.0 버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장치의 주소를 같이 전송을 해서 이러한 채널이나 충돌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익명의 연결이 좀 불가능한 방식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버전이 1.1, 1.2 버전인데 그 1.0에서 소수점 D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큰 기능의 변경은 아닌 약간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주파수의 간섭을 좀 개선한 약간 그런 개선된 통신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블루투스 버전은 블루투스 2.0 EDR이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 속도 이전이 조금 개선된 블루투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된다. 1.0버에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다고 하고 우리가 실습하려고 하고 있는 블루투스의 모듈들도 대부분 2.0이나 1.8대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DR이라는 거는 Enhanced Data Rate라고 해서 좀 강화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의미하고 전송 속도를 좀 개선한 제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정도 돼서 블루투스 3.0이 발표가 되었고 최대 속도는 24Mbps로 속도가 대폭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기간의 대용량 파일이라던가 동영상, 사진 전송등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PC와 모바일 등 동기화용으로 블루투스 3.0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 들어와서 블루투스 4.0이 출시가 되었고 블루투스 4.0은 고속의 저전력 기능을 포함해서 개선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전력의 경우 연결을 보다 빠르게 처리하고 와이파이 기반의 고속 전송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후 블루투스 4.0은 소소한 또 변경을 가끔 되는데 블루투스 4.2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4.0 같은 경우는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근처에 다시 오면은 자동으로 연결해 준 기능이 추가된 버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4.2는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나 IoT를 위해서 좀 더 개선된 버전이 2014년에 새로 출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들어와서 블루투스 5.0이 발표가 되는데 블루투스 5.0은 데이터 속도를 증가시켰으며 그 다음에 거리도 예전에 블루투스가 근거리 10m에서 40m로 확대된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는 이렇게 거의 한 20년 이상 발전이 되어 오면서 기존의 유선이었던 디지털 장치들 간의 연결이 무선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연결의 제한이 근거리에서 10m에서 40m 그 이상 이제 되겠죠. 그래서 거리도 넓으면서 약간 네트워크적인 성격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보안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해서 앞으로의 이제 대세적인 어떤 장치들의 연결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코딩은 산업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실무 IT 기술을 학습하고 코딩하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자료 생성을 위한 동기부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